네, 온라인 강의 2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는 마야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야에서 지켜져야 할 여러 가지 어, 문법 내지는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이제 기법 분류라고 해서 마야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는 이렇게 대략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에 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실제 이번 학기 수업하는 것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큰 내용 위주로 제목들을 보시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non linear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et driven key, driven key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요. 애프터 이펙트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거기도 이제 익스프레션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단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공과 같은 오브젝트나 디포머, 디포머는 디폼, 변형을 주는, 형태를 변형을 주는 변형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포머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디포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빼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후반부에, 이번 학기 후반부에 집중될 부분이라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스켈레톤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예로 캐릭터 팔의 조인트와 IK 핸들에 키프레임을 주면 팔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이제 보통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인트와 그 다음에 캐릭터 리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후반부에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은 작업창인 채널박스, 그래프 에디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실 분은 이제 채널박스와 그래프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를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특히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도프슛,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키들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한마디로 키를 주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작업들이고요. 그 샘플들 한번 보시면 마일 시작하시면 항상 뭐 하신다 그랬죠? 프로젝트. 저는 기존에 있는 리전트 프로젝트 이걸로 셋 프로젝트를 대신해서 합니다. 이건 직접 하나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골라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씬 하면 이 프로젝트의 씬 안에 제가 폴더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냐면 클래스 애니 테크닉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요. 씬 안에다가 이제 분리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2주차 자료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셋 키에 관한 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셋 키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를 하겠지만 보통 WER은 아시죠? 위치 이동,
그다음에 회전, 스케일. 위치동으로 보통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네. 처음에 여기서 키를 좀 S 누르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S 누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요소들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그쵸? 이건 텍스처, 플레이스 3 텍스처라고 해서 이 구에 일부분을 텍스처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를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를 키를 주고요. 이렇게 해서 또 키를 주면 이 부분만 확대해서 봤을 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얘가 이동도 됐지만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요 렌더를 하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미지를 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시 앞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얘도 이동을 했지만 텍스처도 바뀐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텍스처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키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의 키를 줘서 애니메이션, 인비트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비트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키 종류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의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키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키들을 어디서 편집을 해주는지, 이런 것도 각 어디서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요소가 넌리니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넌리니어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애니메이션 편집과는 달리 디지털 동영상 편집, 이런 애프터 이펙트나 관련된 영상 수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 같은 원리로 이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애니메이션 데이터 클립의 형태로 별도로 저장한 후에 자르고 붙이고 타이밍을 재중해서 독립적인 동작을 가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재편집해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면 마치 영상 편집하는 것 같죠. 이게 아니라 영상 편집이 아니라 실제 동작이 있는 클립들을 걷는 동작의 클립, 뛰는 동작의 클립 두 개를 별도로 저장을 해서 가져와서 걷는 동작과 뛰는 동작 그 두 가지를 클립으로 저장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디졸브를 시켜주면 걷다가 점차적으로 뛰는 동작으로 연결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보통 넌리니어 애니메이션 방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게임 엔진과 같은 툴에서 이런 것들 활용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야에서는 이게 개발되어진 지 꽤 됐는데 트랙스라고 했어요. TRAX라고요. 트랙스에서 넌리니어 애니메이션이 구현되고 있지만 실제 마야 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셋 드리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자, 드리븐 K 애니메이션은
특정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를 링크시켜서 한 오브젝트의 움직임으로 링크된 다른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손, 발, 가장 많이 쓴 캐릭터 손입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한 캐릭터의 신체 부위의 키프레임 작업을 간소화시키는데 주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셋 드리븐 키 작업을 한다 그러면 손가락 애니메이션을 위한 셋업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료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잠깐 지우시고요. 자료 샘플은 여기 보시면 셋 드리븐이라고 하는 자료를 잠깐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이 조인트, 손가락 조인트들을 만든 겁니다. 간단히 샘플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들은 한 개 한 개가 회전 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락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꺾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실제 편 상태에서 주먹을 쥐는 동작으로 만들어주려면 굉장히 많은 관절들을 회전을 시켜서 키를 만들어줘서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동작들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간소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특정한 컨트롤러에다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무슨 꺽쇠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보시면 원래 기존에 없는 메뉴를 이제 직접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 thumb, 엄지죠. 엄지, thumb을 엄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여기 우리 보통에는 이렇게 검지라고 했죠. 그리고 미드, 중지, 그 다음에 링, 보통 반지 끼는 손가락에 링이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 새끼를 핑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손가락을 여기다 만들어서 이들의 움직임 값을 여기다가 메모리를 해서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00일 때는 지금과 같은 스탠다드 모형으로 되어 있지만, 자, 엄지를 한번 여기서 여기를 선택해서 마우스를 화면에 두고 미들 마우스로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수치가 변하게 되죠. 마이너스 5에서 1까지. 이 마이너스 5에서 1까지의 이 숫자 영역 크기는 작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폴트는 0이란 거는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들도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동작들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덱스를 조금만 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S를 주시고, 그렇죠?
선택해서 또 S 주시면 이거를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 이제 셋 드리븐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셋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아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셋 드리븐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미리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요것만 해놓으시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패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패스 애니메이션은 예를 들면 자동차와 같은 오브젝트의 위치 이동값, 즉 패스를 커브에 적용해서 오브젝트의 패스를 커브 오브젝트로 제어하는 애니메이션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든 비행기든 뭐 어떤 이동체든 또는 어떤 글씨든 3D 글씨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선에다가 커브선이죠. 커브선을 따라서 가게끔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모션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디포머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캐릭터를 자동차 캐릭터를 선택해서 이 커브선을 따라 움직일 때 여기에 따른 변형들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런 디포머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 이 자료대로 그대로 수업하진 않겠지만 한번 샘플 한번 보시면 공신에서 보시면 패스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지금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세팅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죠. 그래서 이런 비행체가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 거죠.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좀 더 이제 내용을 복잡하게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차가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 커브선이 이 자동차에 구속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얘가 여기를 도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가는 요 위에 카메라를 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을 추가해서 제한적 컨스트레인트라고 하죠. 그런 제한적인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응용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패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와 유사한 것들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아까 샘플 중에 하나 보지 않은 게 있는데 공특이 부분이죠. 셋키에서 저희 공특이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어떻게 공을 특이할 건지, 그리고 이 공을 특이하기 위해서 그래프에이터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더 심플하게 했던 것들을 만든 거예요. 키를 주고 편집을 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편집해야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도프시시라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래프 에디터에서요. 요 끝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트랙스가 있고요. 여기 도프쉿. 서로 이제 메뉴를 오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도프쉿 같은 경우도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타이밍 조정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건 아까 봤던 그래프 에디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이 또 있습니다. 이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은 이제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들과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연기, 미사일이나 이런 데 나오는 연기 같은 거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은 자연적인 힘을 재현하기 위한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모션을 구현한 애니메이션이다. 다양한 자연현상을 의도하는 영상 연출 방향에 맞게 표현되도록 활용할 수 있고요. 주로 물, 불, 연기, 포그죠, 스모크 이런데 표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비나 눈 이런 데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런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은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이유가 이 기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조금씩 좀 수치를 줘서 변형들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게끔 조정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줘야지만 그 변화치 값을 시각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뮬레이션 시켜주는 과정이 꽤 인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연기 자료에 있는 거 간단히 보셨는데요. 간단히 파리클 스모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자료 보겠습니다. 좀 구형 자료긴 한데요. 플레이백 스피드를 리얼타임으로 바꾸고 플레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이는 거라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소프트 렌더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연기 같은 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작업이고요. 복잡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시뮬레이션, 지금 여기 지금 플레이로 보이시잖아요. 플레이죠. 사실은 이게 어떤 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한 프레임 겨우겨우 플레이가 돼요. 이 플레이 되게끔 순차적으로 한 프레임씩 플레이 시켜서 이게 시각화 되게끔 해주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시뮬레이팅입니다. 그냥 플레이가 아니라 그래서 시뮬레이팅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뒤로 가면요, 아까 동작에 돌아가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누적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왔을 때 이 값과 플레이트에서 여기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됩니다. 이 얘기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여기에 키가 있고 여기를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프레임을 가도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 값과 같은 애니메이션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키 상태를. 근데 시뮬레이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 되든 그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누적되어서 연상이 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할 때마다 값을 조금만 틀려도 계속 값이 바뀝니다. 이게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시키면서 동시에 캐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캐시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캐시. 이 돈 캐시가 아니고요. CH라고 해서 캐시라고 해서
여기서 플레이드 시뮬레이션 시켜주는 데이터 값을 하드웨어적으로 예, 아주 연산된 값을 저장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것조차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걸 해놓으면 대신 나중에 렌더링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어떤 컴퓨터에 어떤 세팅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구현이 됩니다. 캐시가 있으면. 대신 그 캐시가 있으면 수치값을 아무리 바꿔도 변화가 없어요. 그 캐시에 붙어서 가기 때문에 캐시에 있는 거에 맞춰서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려면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 되게끔 해주고 싶으면 캐시를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시뮬레이팅 시켜서 캐시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들은 다이내믹 애니메이션들은 그런 제한점들이 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FX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요. 네, FX. 우리는 요번 시간에, 요번 학기가 주로 애니메이션 가지고 하고요. 일부는 리깅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리깅과 애니메이션 사이를 주로 할 거고요. 3학년 과정 가면은 이제 리깅과 FX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3학년 이제 그래픽 수업은 3학년에 있는 지금 스토리 보드 워크샵 수업에서는 예, 리깅과 FX를 하고 있고 그래픽스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3학년에 거기서는 주로 렌더링 쪽을 라이팅과 렌더링 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여기 FX를 보시면 참고로 M파티클이라고 해서 파티클을 통해서 그런 입자로 구현될 수 있는 물, 불 효과들을 내고요. 플루이드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로 이런 연기 같은 효과, 불 효과에 좀 더 밀도 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엔클로스에서 천 의상들이죠. 엔 헤어.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캐시가 있습니다. 엔 캐시를 만들어서 그냥 캐시도 있고요. 엔 캐시도 있습니다. 이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써야 될 경우가 따로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캐시를 만들어서 예, 작업을 해준다. 그런 다이내믹 작업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관한 부분을 마에서 이제 FX로 표시되어 있는 메뉴를 같이 보면서 간단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아까 말씀드린 애프터 이펙트에 보면 익스프레션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얘의 익스프레션은 C죠? C 프로그래밍의 C 등의 문법으로 스크립트화된 문구를 타입해서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 속성을 구속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속성과 수학적 연산자를 결합해서 사용된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타임입니다. 타임. 마야는 기본적으로 영화 퀄리티의 작업을 하는 거를 보통 상정을 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바꿀 수 있는데 마야 기준이 이제 극장판급 기준이기 때문에 이 초당 몇 프레임 플레이 되어질 건가의 그 프레임 레이트 값이 비디오는 보통 30이죠. 29.97 정확하게는 보통 디지털은 30이라고 하는데 얘는 24로 되어 있습니다. 초당 24프레임을 플레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에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1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1, 2, 3을 할 때 2의 값은 24프레임이 가야 1초가 되죠. 그래서 1부터 24프레임의 값 자체가 24까지가 1입니다. 그럼 23은 타임 값이 어떻게 되죠? 24분의 23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4분의 1의 값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프레임 값이. 그래서 한 프레임이 24분의 1 타임 값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와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던 거죠. 물론 이거를 더 빨리빨리 값을 주려면 타임 코스트 곱하기를 이제 와일드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곱하기를 멀티플라이를 줘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연산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도 있는데요. 자,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은 캐릭터에게 사실적인 모션을 부여하고자 할 때 특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모션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센서를 달고 캡처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션 캡처된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캡처된 데이터는 편집, 필터링, 그래서 편집과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클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클린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다양한 상황의 여러 캐릭터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부분 중 하나는 저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긴 한데요. 모션 캡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마야에 보시면요. 여기 애니메이션 메뉴에 애니메이션 리깅 메뉴에 보시면 스켈레톤에서 휴먼 IK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쪽에 보시면 메뉴 중에 여기 캐릭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쪽에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초록색으로 새로운 메뉴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휴먼 IK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주로 어디서 온 거냐면 모션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모션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모션 캡처를 잘 해서 상용 프로그램 맥스나 마야로 데이터를 잘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미들웨어입니다. 중간에 거쳐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야나 맥스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움직이려면 이 캐릭터 구조와 거의 같은 구조의 세팅이 모션 빌더에 있어야지만 잘 호환이 되겠죠. 명칭은 달라도 구조가 거의 같아요. 구조가 다르면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없겠죠.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값을 넣어줄만, 대입될 만한 구조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구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스나 마야에서 쓰는 캐릭터들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맞춰서 준비했던 게 이 모션 빌더입니다. 모션 빌더의 캐릭터 셋업들을 갖다 쓰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션 빌더에 있던 캐릭터 셋업 기본 리깅 값을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직접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한 거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모션 빌더에서 셋업된 것들을 그대로 마야에서 본따 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세팅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여기 있는 휴먼 IK는 이제 풀 바디 IK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IK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셋업이 된 풀 바디 IK라고 해서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런 FK나 IK 스켈레톤 관련된 캐릭터 세팅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릴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휴먼 IK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야 메뉴에 이거는 모션 빌더 프로그램에서부터 연유되어서 있고 모션 빌더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바디 IK 세팅으로 되어 있다. 실제 이걸 많이 쓰지는 급할 땐 쓸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더 안정화된 스크립트 방식의 어드밴스 스켈레톤을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어쨌든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의 종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자, 아까 모션 캡처 말씀드렸는데 모션 캡처는 아니고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한 세팅과 관련해 세팅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3학년 2학기 때 보통 하게 되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요 하나 모델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JL이라고 하는 모델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직접 쓰진 않고요. 얘를 링크 파일로 해서 리깅만 해주는 파일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끄고 할까요? 간단한 얼굴 표정과 몸 움직임을 간단히 한쪽만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것들은 요것들로 애니메이션이 주어져서 들어간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에다가 컨트롤에다가 이 움직임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거 가지고 대략적인 눈 움직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상세하게 더 조정을 더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키를 만들어서 동작들을 구현하게 하는 겁니다. 입 모양도 그렇죠? 이걸로 할 수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들을 입 모양들을 만들어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 세팅만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것만 해도 간단한 학생 작업 같은 경우는 구현이 가능한 정도의 셋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섬세한 거를 하기에는 좀 아쉽겠지만 그런 대로 그래서 이런 셋업들도 여러분들 하게 될 때 이번 학기에는 이 방식은 하지 않고 블렌드 쉐입을 통해서 얼굴 동작들을 구현하는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셜 애니메이션에서 블렌드 쉐입을 이용한 리깅과 애니메이션 수업을 진행을 한다 라는 거 그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은 3학년 말에 따로 리깅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업 때 진행되어질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공특이뿐만 아니라 공특이만 한 거 아니고요. 움직임들을 어떻게 키를 만들어서 제어를 하고 그 만들어진 키 값을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관한 것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종류들, 기법적인 종류들에 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리븐 키 애니메이션 이런 순서로 실습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